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되었죠? 제가 오늘은 요즘에 그 택시 운전사 때문에 전두환의 악행에 대해서, 제후공화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있었던 그러한 유신 독재 정치에 이어서 신군부의 독재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억압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직 택시 운전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 관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은 바로 그와 관련이 있는 삼천교육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천교육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천교육대는 영화에도 나왔었고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최민수 씨가 거기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나오고 각종 드라마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삼천교육대 끌려갔던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끌려갔던 사람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삼천교육대라고 들어서 원래 삼청동이 저쪽, 청와대 쪽이잖아요. 그래서 난 청와대 근처에 하나 교육대 이렇게 좀 군대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좀 나쁜 사람들 끌려가는 그런 곳인가? 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삼청교육대는 말 그대로 군부대에다가, 각 군부대에다가 삼천교육대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대 그런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참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조교들로 하여금 정말 군부대스러운 하지만 군대보다 더욱더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죠. 요즘 같은 시대는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도 그 여자의 얼굴 막 가려주고 이렇게 수갑도 이렇게 가려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살인자 인권도 생각해주는 시대인데 그때 당시는 아무런 죄가 없고 어쩌다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도 삼천교육대 안에서는 정말 인권이라고 없고 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대학교 때 많이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들은 바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개밥을 훔쳐먹은 적도 있을 정도로 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조교가 키우는 개는 밥을 주는데 자긴 밥을 안 줘서 개밥을 뺏어먹다가 또 맞고 그럴 정도로 정말 그 구체적인 민낯을 그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한 잔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삼천교육대라는 걸 도대체 왜 만든 건가? 그때 당시 그게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부 독재 정치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토탈 한 19년 정도를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11.6 사태라고 빵! 바로 총을 맞고 강제규에 의해서 결국 총을 맞고 김재규에 의해서 총을 맞고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나 뭔가 민주화 운동의 그러한 결과가 나오나라고 기대를 했을 때 역시나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신복이었던 친한 후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빠 하고 잘 따랐던 바로 전두환이 또 탱크를 몰고 또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그냥 생략할게요. 붙이고 싶지가 않네. 아무튼 전두환이 하는 짓거리가 다 박정희를 따라 있어요. 그냥 뒤에 전 대통령 이런 거 말을 빼고 그냥 이름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그때 당시에 그런 한국적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약간 독재라는 것 자체를 한국적인 민주주의다 막 이러고 반공을 막 또 중시하면서 무슨 그런 중앙정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박정희 라인의 그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탄탄한 그런 정치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전두환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국보위죠. 국보위는 줄임말인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국가가 비상이다. 그 비상을 우리가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를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12.12 사태 이후로 계엄령을 때려버립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국가 비상상태라는 소리예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아서
맘대로 하겠다. 주로 계엄령은 언제 국가에서 하는 거냐면 전쟁 났을 때, 정말 비상일 때. 근데 우리나라는 계엄령을 진짜 전쟁 나거나 비상일 때 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냥 독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권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때 계엄령을 많이 발표를 했죠. 어쨌든 전두환도 딱 계엄령을 발표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 라인으로 구축된 그런 정권을 단단히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일단 백성들, 이런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가장 많이 어필했죠.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도 잘 살게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국력신장, 이런 것들을 어필했다면, 전두환은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랄까, 뭐를 도대체 나는 어필해야 될까? 사회악을 근절하자. 깡패를 소탕하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어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택시운전사와 관련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바로 군대를 보내버려가지고 우리 그 무고한 시민들을 군인들이 총으로 쏘고 진짜 탱크 몰고 와가지고 군홧발로 밟고 때리고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뭔가 이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넣을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완전 생지옥이었던 삼천교육대입니다. 일단 전두환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는 국보위를 딱 만들고 1979년도에 12.12 사태 이후로 이제 그런 그 전에 박정희가 했던 라인 그대로 긴급조치 1에서 9호 이런 거 보셨죠?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2호 이래가지고 국가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긴급조치를 내린다. 그 내용도 박정희 때도 내용이 어이가 없어요. 3명 이상 모여있지 말아라. 선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한다. 모여서 뭔가 국가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가둔다. 영장 없이. 이런 식으로 무슨 데모라던가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똑같이 전두환도 1호, 2호, 3호를 국보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삼청동에서 나왔던 계획이다. 그 국보위 자체가 삼청동에 세워지게 돼요. 자, 국보위라는 건 그냥 하나의 임시적인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보위를 탁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딱 만들고 이렇게 이제 국보위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할까? 국보위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냐면은 행정부에서 10명 그리고 전두환과 친한 그런 군사 요직자 14명으로 토탈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보위 내부에서 가장 실세들이 모두 다 그 선임위원회라는 실세가 있었는데 그 실세들이 모두 다 군인 출신이었어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만 해도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군인들이 정치인이 됐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 군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법에 관련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문화 관련 여러 가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여론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그 의견을 내가지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치만 나라 자체가 군인들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는 진짜 민주주의, 정치 이런 것에 그냥 막 시작 단계, 아무런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죠. 그냥 독재고 지네 마음대로 딱 정권 잡고 지네 마음대로 이제 엄청나게 돈 빼돌리고 부정축제 정말 저때 지금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국보위를 만들고 나서 뭔가 이렇게 국보위에서 뭔가를 추진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긴급조치와 비슷한 그 조치를 삼청계획, 삼청계획 1호, 이런 2호, 이런 식으로 불렸어요. 첫 번째 삼청계획 1호는 무엇이었냐면, 권력형 부정축제자를 척결한다. 이거였습니다. 그치만 이제 말로는 부정축제자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척결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뇌물을 받고 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하고 반대파들, 반대 정권, 그러니까 그 전에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을 이 핑계로 다 잡아넣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뒤가 안 구린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 뭐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모두 다 받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나와 등을 졌고 나와 다른 뭐 여당 야당에서 야당이라는 의미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권력형 부정축제자를 척결한다는 게 1호였습니다. 딱 봤을 때는 오, 되게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천계획 2호는 정치 비리자를 척결한다.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 데모를 했다던가 전두환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던가 5.18 광주 민주운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오픈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 다 또 구속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반대파를 제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만 뻔지르르 하지. 세 번째는 고급 공무원을 또 숙청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때 고위 공무원 223명을 또 엄청나게 숙청해요. 그러니까 이런 숙청 바람이 말은 되게 뭔가 제대로 된 정치를 숙청을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한테 개기지 마. 이렇게 조금만 우리한테 조금만 개기면 이렇게 다 구속돼. 이걸 자꾸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막 계속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불안하지. 라인을 잘 서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계속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공무원을 숙청을 하게 돼요. 자, 네 번째 삼천계획 4호는 더 높은 3급 이하의 공직자까지 1급, 2급, 2급까지 정말 고위 공무원까지 모두 다 숙청을 합니다. 하급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파들을 싹 숙청을 하고 그리고 5호가 뭐였냐면 5호는 공무원에서 이제는 아예 전체 시민까지 퍼뜨려가지고 이런 깡패들을 소탕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요. 그때 이제 전두환이 막 고민을 합니다. 전두환 입으로는 광주 민주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이번 광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뭔가 좀 더 강한 그런 시민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고민을 하니까 그 오른팔이었던 이제 허삼수가 아무래도 이번 삼천계획 5호는 안 그래도 사회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도 잡아들일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들일 건가 했더니 예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5.16 군사정변 때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깡패들을 소탕한다, 정치 깡패를 소탕한다 이래가지고 요러한 해프닝이 있었죠. 바로 그때 정치 깡패라고 하면서 이정재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요거 이제 조리돌림 시켰던 거,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놓고 쪽팔림을 당하게 하는 앞에다 이정재 이렇게 해놓고 한 바퀴 돌게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깡패들을 정치 깡패라고 소탕을 했고 이게 이제 꽤 국민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야인 시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맞다 그때 이정재 그 조리돌림 사건 꽤 괜찮았는데 그거 우리 그런 거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좋아, 그럼 삼천 교육대를 만들어서 기존에 한번 전과 있었던 애들, 뭐 깡패들, 뭐 문신한 애들, 뭐 마약했던 애들 싹 다 잡아넣어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든 게 바로 삼천교육대예요. 근데 솔직히 취지가 정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나쁜 사람들을 잡자는 것까진 좋은데 나쁜 사람들만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전과자.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건 솔직히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죄에 대한 그런 보상을 전과자에서 다 이제 그 전과자에서 감옥에서 이제 그 다 죄를 치르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기를 쳤어. 근데 내가 이제 사기를 쳤는데 상황이 너무 가난하고 어쩔 수 없어 사기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뭐 징역 몇 년을 살고 왔는데 전과자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사실 이 부분도 좀 인권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전과자도 다 데려오고 문신이 있다고 데려오고 엄청나게 사람들 데려오게 돼요. 이미 리스트를 미리 싹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리스트를 작성한 정도가 한 2만 명 정도였대요. 2만 명만 잡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3만 명 정도를 잡아오게 되죠. 자, 채팅창에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얘기하고 싶고 뭐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더 이따가 채팅창 소통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하다님. 이미 옛날 얘기를 젊은 사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와닿지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 보고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고 그때의 삶을 지냈으면은 와닿을 텐데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 와닿을까요? 저희 외삼촌이 삼천교육대 끌려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희 외삼촌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삼천교육대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때 4주 동안의 그 지옥 같은 그 훈련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우울증을 겪고 취직도 안 되고, 삼천교육대에 갔다 온 사람은 그때 당시 등본에 삼천교육대 순화교육자 이수자라고 체크가 돼 있었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취직도 안 되고 너무 사회를 비관하다가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자살로. 꼭 그 상황을 겪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꼭 겪어야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조선시대는 왜 공부하고 겪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은 그럼 겪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전혀 공감이 안 돼서 공부를 안 할 건가? 잘못된 것에 대한 태클은 받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지 않네요. 저는 어쨌든 그 서로 소통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따가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갑자기 또 삼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정말 저희 삼촌, 외삼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한 이야기예요. 여자들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진짜 정치 깡패를 소탕하자, 이런 삼천교육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만 명만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서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지. 경찰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때 당시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야 저기 저 명동 저쪽에는 이미 지금 300명이나 잡아넣었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더 잡아넣어, 더 데려와. 이런 식으로 과잉 충성 때문에, 뭐야? 옆에 동네 300명을 지금 잡아 삼천교육대에 넣었어? 우리도 300명 무조건 맞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경찰들이 진짜 즉석에서,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술 마시다가 이렇게 길에서 자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술 마시고 길에서 주무시다가 끌려갔어요. 정말 술 마시다가 길에서 자가지고, 얼굴이 약간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불량하게 생겼는데, 어디 저기 주민등록증도 봅시다. 주민등록증 집에 있는데요? 가시죠.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없으니까 그냥 너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데려가고, 뭐 진짜 이때 뭐 말도 아니었어요. 그때 막 무슨 그냥 도박하는 거 구경하다가도 그냥 끌려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인데 도박하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내기, 그것도 그냥 도박이 아니라 짜장면 뭐 사는 그런 내기 고스톱 치는 거 이렇게 구경하다가 끌려가고, 뭐 별별이 다 해서 누가 싸우고 있는데 옆에 구경하다가 끌고 가고, 그냥 정말 요즘으로 치면은 길 가는 노숙자를 잡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그때 당시 그 삼천교육대 끌려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뭔가 좀 두루뭉실 애매하잖아요. 뭐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조금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막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흉보거나 싫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되게 귀찮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되게 술을 자주 마신다던가, 저 사람 백수인데 맨날 보기 싫어 막 이런다던가, 아니면 평상시 그 동네 경찰한테 그냥 이유 없이 찍혔다던가, 아니면 그 경찰의 여동생을 건드려가지고 그 경찰이 싫어했다던가, 정말 그런 개인 감정이 있어도 그냥 다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영장 없이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인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끌고 가는 게, 삼천교육대 간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아드님 지금 어디 가셨나요? 아드님 지금 새마을운동 하러, 새마을운동 교육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좋은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새마을 교육운동 받는 거 엄청 좋은 거지. 지도 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보낼 거예요. 그죠? 좋은 거구먼. 그러면은 아들이 오면은 경찰서로 일단 가라고 할게.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데려가고. 여러분, 거기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데려가게 돼요. 국보위에서 그때 당시 각각의 고등학교에 할당량을 낸 문서입니다. 전라북도, 특히 전라북도 쪽 탄압이 심했죠.
전라북도 쪽 고등학생들 뭐 어떤 학교 3명, 어떤 학교는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출 학생 수를 정해요. 그럼 교장한테 이제 할당량이 들어와. 거기 학생들 중에서 불량하고 학생들 괴롭히는 학생 한 3명 보내. 그럼 이제 교장이 이제 학생들한테 뭐 학생 주임들한테 그 이번에 거기 정학당할 뻔한 애 있잖아. 걔 그냥 보내버리고 뭐 한 명 뭐 누구 보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얘가 불량하니까 얘를 보내면 되겠죠? 얘 요즘 막 얘 때문에 맨날 골머리 쓰는데 보내버리죠. 이런 식으로 정말 상업고 상고뿐만이 아니라 인문계까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전주상업고 뭐 이렇게 있지만 덕진고등학교도 그냥 인문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데려와요. 학생 데려와가지고 너 평상시에 빨리 해병대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니? 그래죠. 얘 빨리 군대 빨리 가가지고 자기 빨리 취직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너 해병대 보내줄게. 이제 몇 날 며칠까지 이제 학교 오지 말고 해병대 가는 거 준비해. 뭐 학교는 어떡하죠? 그거 다 그냥 너 학교 다니는 걸로 다 처리해 줄 거야.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해병대에 먼저 입대한다고 생각하면 돼. 군대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진짜 학생들은 모르고 끌려온 사람들도 많아요.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봉사활동 가라고 해서 뭐 해병대 이 군입대를 미리 땡겨서 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불량한 학생들 불량하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착출이 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냐면요, 전체 인원의 4분의 1 정도가 미성년자였대요. 자, 이 미성년자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지금 채팅창에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뭐 고등학생들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냥 군대에 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TV에서 진짜 사나이 보면은 막 이렇게 여군 체험 이래가지고 막 선크림 바르면 안 돼요 언니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선크림도 못 바르게 하고 쌩얼 막 이러고 막 점호하고 막 되게 막 그런 일 당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막 그걸 재밌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잖아요. 삼천교육대는 군대랑 차원이 달라요. 그때 당시 군대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악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나 뭐 저희 아버지 세대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머리 박아 이래가지고 원상폭격은 기본이고 원상폭격 그냥 시키지 않고 치약 뚜껑을 머리에 박고 한다던가 뭐 하나씩 볼펜이라던가 뭐 볼펜 뚜껑 이런 얇은 걸 꼭 머리에 박고서 이렇게 원상폭격을 한다던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도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걸 놓고 볼펜 같은 거 놓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여기가 박이 베겨가지고 뭐 그런 식의 얼차려가 있었어요. 그런 식의 얼차려가 있었고 그것이 학생들도 서클에서 그런 식으로 얼차려 받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서클 같은 데서 그렇게 무릎 꿇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군대식으로 그렇게 한 거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혹행위가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갈굼과 막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옛날엔 더 심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군대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 군대 폭력이 옛날엔 심했는데 80년대엔 심했는데 삼천교육대는 그냥 그 군대 폭력이 일상이었어요. 그냥 일상 매일매일 맞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삼천교육대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 그 조항은 제가 따로 따지 않고 그냥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냥 여기서 타령하면 사살한다. 그러니까 선동하거나 사람들에게 불만을 선동하거나 타령하면 사살한다.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음식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는다. 뭐 적다 많다고는 안 했겠지. 적다 맛이 없다 그런 말 없이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다. 그게 삼천교육대였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였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신속한 검거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장발이 유행이었잖아요. 머리가 길다, 옷이 화려하다, 문신을 했다, 여기 흉터가 있다, 이거 흉터 왜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범죄자 취급하고 인상이 안 좋다. 정말 그 3만 명 중에서는 진짜 전과자, 뭐 정말 죄를 지은 사람,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학생, 길 가다 잘다가 뭐 민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진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여자들까지.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지 이거 뭐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가. 그래서 각종 군부대로 이제 막 이제 가죠. 각 지역의 군부대로. 군부대에 딱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대해줬대요. 근데 내리는 순간 조교들, 빨간색 그 모자 입는 조교들, 빨간 모자들, 그 빨간 조 모자 쓴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군인들이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채팅창에서 뭐 어떤 분이 장점도 얘기하지 나쁜 점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 장점이라면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범죄자들 이런 데는 사람들을 데려간 게 장점이겠지만 삼천교육대 생겼다고 그때 당시 범죄가 그러면 없어졌을까요? 삼천교육대 진짜 엄청난 깡패들 조직들이 싹 다 그럼 끌려가서 그때 당시 조폭들이 없었을까요?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들은 진짜 조직의 우두머리는 한 명도 없었대요. 돈 없는 사람들. 진짜 조직인 사람들이나 조직 우두머리 당연히 데려가지 않지. 미리 돈 주고 돈 쓰고 뇌물 주고서 빠빼 돌렸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가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삼천교육대 갔다 온 그런 이야기들 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한 30-40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잠깐 세웠대요. 무슨 휴게소 같은데. 그러더니 몇 명이 딱 내리더니 한 10명 정도가 내렸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가요? 근데 시끄러! 이러고 그 10명 정도 내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딱 옷을 딱 갖춰 입은 사람이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쓰고서 내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힘없고 백도 없고 뭐라고 억울하다고 어디다 어필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끌려갔는데 뭐 술 먹고 자빠져 자다가 뭐 끌려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무슨 경찰서 서장하고 친한데 뭐라던가 약간 빼기는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다 이렇게 빼돌려갔어요.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억울하다 장점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따 채팅창에서 토론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채팅창에 지금 대표적으로 타이거즈님이 젊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이 만연하다고 하시죠? 그러면은 삼천교육대 장점을 채팅창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전라도 경상도 상관없어요. 전 지역이 어디기 때문에 꼭 사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삼천교육대를 무조건 제가 깠다고 해가지고 나는 좌파고 삼천교육대를 그럼 지지하면 우파고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사드 배치 부분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우파여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거지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뭐 정치적인 뭐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좌파면 빨갱이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천교육대가 범죄 소탕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자들도 데려갔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진행이 비인권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고 영장 없이 무조건 무자비하게 독재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그때 당시 그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명분은 범죄 소탕이었지만 진짜 민간인이나 억울한 시민들 그냥 안 여자까지 원래 여자들은 누구만 데려가는 거였냐면 율랑 여성 이제 뭐 그리고 무슨 그 율랑 여성과 관련된 포주 뭐 개주 뭐 사기를 쳤던 여성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였는데 실제 부녀자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아보고 제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거기서 삼천교육대에서 끌려갔을 때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갈 때 우리가 정식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죠.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누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판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하물며 그런데 영장 없이 그렇게 무자비로 막 데려가는 와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요? 실제 억울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증언이 있었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려 4,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교육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갔죠. 제가 너무 어차피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채팅창 때문에 제가 잠깐 멈춰지게 되네요. 자, 채팅창 소통과 그런 뭐 저랑 더 이제 소통하는 건 제가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채팅창 잠시 끄겠습니다. 네, 이런 어그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장난 아니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끌려왔어요. 이제 막 버스 타고 끌려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심사를 봅니다. 자, 심사위원대에는 이제 보안대 요원 1명, 중정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억울하다 그럴 거야. 저는 억울하게 끌려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는 A, 너는 B. 이 사람 뭔데? 뭐 인상도 안 좋고. C,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해진 그 레벨대로 거기서 억울함을 뭐 들어보고 너 왜 끌려왔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본 것이 아니라 아주 스피드하게 A, B, C, D 등급으로 나눕니다. A 등급이 이제 완전 전과자 출신, B 등급은 이제 사회에 뭔가 뭐 문제를 일으켰다던가 조금이라도 이제 전과를 일으킬 이제 뭐 범죄에 관련된 일을 했다던가, 그리고 C는 뭐 불량하다, 뭐 무슨 문신이 많다, 뭐 인상이 안 좋다, 뭐 그런 그냥 애매한 등급이 C였고, D는 정말 이제 억울하게 들고 데려온 사람. D는 잘못 데려온 사람. D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방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A 등급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럼 삼천교육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B와 C 등급이었습니다. B 등급은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고 C 등급은 2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군부대마다 몽땅 그려서 2주 만에 또 보내기 귀찮으니까 이 B와 C 등급을 그냥 토탈 4주의 순화교육을 시킨 부대도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B, C 등급 대표적으로 그냥 4주 동안 순화교육을 받은 걸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도 문서가 다 있었는데 다 88년도에 소각해버렸어요. 이것이 만약에 당당하다면, 뭐 자기네들이 이러한 삼천교육대 그런 교육 뭐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나 정말 떳떳하다면 소각하면 안 되죠. 근데 88년도에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명히 3만 명가량이 끌려갔는데, 3만 명에다 추가 인원까지 거의 4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도대체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퇴소했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증거자료로만 봤을 때 약 4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그 후유증과 그런 거, 그리고 3만 명 정도가 그거는 폭행이라던가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받은 그런 증거물이 뭐 다쳤다던가 그런 게 있고, 약 300명 정도, 397명, 한 400명 정도가 사망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안매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매장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심사를 받고 이제 교육 시작되는 거예요. 자, 교육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옛날에도 약간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만 애들이 말을 잘 듣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잘해주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쵸? 막 졸거나. 근데 선생님이 한 명 딱 문제 풀라고 한다던가 한 명을 엄청 잡아 때려요. 그럼 애들 그때부터 갑자기 말 잘 듣죠. 절대 안 졸고, 졸면 맞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이제 어리버리 좀 이렇게 좀 PT 체조 못한다던가 이런 거 이렇게 뭐 제대로 이제 군인 스타일로 딱 각을 못 잡는다던가,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우양우 좌양자 했을 때 좌우 가끔 헷갈려가지고 좌양자 우양우 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 이렇게 쳐다보고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때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군대 차량에다가 밧줄로 묶어버려요. 뛰라고. 그 차량하고 맞춰서 뛰라고. 근데 차량이 너무 빨리 뛰어가면은 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실제 그 증언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시 그때 증언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때 끌려갔던 증언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증언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분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에요. 문신만 하면 다 잡아갔고 손 내밀려고 하고, 문신 있으면 그냥 끌고 갔어요. 그러면 요즘 이제 막 쇼미더머니 힙합 하신 분들은 그냥 문신 있는 분들 다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였으면. 뭐 장가 가는데 장가병 안 부대도 아빠한테 투정 부르고 아빠랑 싸우다가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삼촌교육대로 정말 어이없는 상황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본보기를 보이냐면, 예, 이걸 보여드리려고, 예, 조교가 이제 바로 연병장 돌기를 시키는데, 양손으로 밧줄을 묶고 차량에 연결해 연병장을 돌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연병장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모래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산을 깎은 거예요. 거칠거칠하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 밧줄을 묶고 질질질 끌려갔다고 생각해봐. 앞이 다 나가요. 얼굴 다 나가고 피 다 터지고 정말 잔인하고,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겁에 질리도록. 무조건 말을 잘 듣게, 바로바로 빠리빠리 말을 잘 듣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던 것도 되게 되겠죠. 그럼 막 무슨 그런 엄청난 그 체력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조교들에게는 이렇게 참나무로 된 이렇게 봉이 제공이 됐대요. 일명 빠따라고 하는. 우리 근데 빠따라고 하는 거 많이 듣잖아. 지금도 빠따로 제대로 맞아볼래? 막 이런 식으로 가끔 선생님들도, 요즘 선생님들은 체벌을 못하지만 옛날에 저가 체벌 있을 때는 선생님들도 빠따로 좀 맞을래? 이런 식으로 막 몽둥이 막 그거를 빠따라고 많이 명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참나무 강목을 빠따라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때렸대. 진짜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군대도 아니고 뭐 교도소라고 하기에도, 교도소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인간적으로 많이 막 좀 대해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거의 군대와 교도소가 합쳐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뭐 여군들도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죠. 여군들도 뭐 반항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여군 여러 명이 몰려와 짓밟고, 그리고 가자마자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신체 검사하고, 목욕 시간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여군들도 그때 막 막사의 생활하면서 진짜 막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 여자들 관련 증언들도 막 많습니다. 뭐 피해자 김씨 갔다 온 증언들을 보면 뭐 속옷도 안 입히고 다 벗겨서 탁탁 밀어넣고, 정말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근데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따라다니고, 혹시 뭐 나쁜 짓 할까봐, 뭐 자살할까봐 뭐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고, 집에 있는 핏덩이, 뭐 아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자식 때문에 버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 삼촌교육대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들도 견디기 힘든 곳, 성의 구별도 없는 막 이런, 그다 갔다 온 사람이 쓴 그런 책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뭐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그 훈련을 보면 뭐 목봉체조 뭐 이런 거, 유격 이런 건 이제 군대에서 다 하는 거죠. 목봉체조, 유격. 이 목봉체조는 워낙 유명한 그래서 이렇게 삼촌교육대 나면 꼭 이 목봉체조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실제 그때 당시 그 신문 기사에도 목봉체조 하는 거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억울한 사연을 보도한 신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신문 기자가 가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면 일부러 문신이 있는 사람들, 흉터 있는 사람들 일부러 앞에 놓고 일부러 목봉체조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문신 있고 약간 흉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네, 제대로 벌 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착하게 보이거나 좀 힘없어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사진으로 남겨놓지도 않았던 거예요. 목봉체조, 유격훈련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잔인한 건 이제 유리병 포복 이런 것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PT는 기본이고요. PT 체조는 뭐 워낙 기본적으로 PT 체조도 여러분 엄청 많이, 죽음의 PT 뭐 이런 몇 번 있잖아요. 막 그런 것 계속 시키고, 심지어는 똥통에 빠졌다가 나오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왜 또 똥통을 두 개나? 똥통에 빠졌다가 나오기, 이런 것들,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키고, 뭐 밥이라도 제대로 줬느냐, 뭐 밥도 제대로 막 이렇게 뭐 맛있는 밥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밥도 짧은 시간 동안 먹어야 되고, 그럼 이제 좀 쉬려고 하고 점호 시간에 이제 자려고 이제 들어가면은 막사 생활도 쉽지가 않았대요. 막사 생활 때도 뭐 점호 시간에 엄청나게 또 깨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또 쥐잡기, 네모반 밑으로 빨리 기어갔다 오기, 뭐 한강 절교 이런 거. 이건 옛날 군대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볼펜 깍지. 이건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서클에서도 시킨 적이 있었던 건데, 이 컴퓨터 사인펜 가운데 끼고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받쳐 시키는 거, 뭐 요런 거,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이런 원상복격은 뭐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솔직히 뭐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으려고 가는 거면 그래도 힘들겠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이런 생활을 4주 동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왜?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막 뭐 진짜 막 깡패나 범죄자들이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좀 장점을 표현하고 삼천교육대는 좋은 곳이었다, 삼천교육대를 지금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체장애인도 끌려갔었습니다. 삼천교육대 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했어요. 이 백능현 씨와 관련된 그 증언을 얘기 들어보면 바보가 또 왔다고 엄청나게 더 때렸대요. 맨날 때리고. 이분은 지체장애자니까 그런 훈련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막 유격하고 막 뛰고 그런 모든 체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맞았어. 결국은 그 맞아가지고 구타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그 구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죽음을 목격했던 또 증언이 있습니다. 배를 너무 맞고, 복부가 진짜 배를 너무 맞아가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어떤 사람이 창자가 터져서, 여기가 너무 맞아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삼천교육대 급식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먹어서 배가 터져 죽은 거라고. 그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처리됐냐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이때 사람들 때릴 때 내가 너 하나 때려가지고 죽여도 종이 3장이면 된다고. 종이 3장 이렇게 조서만 꾸미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을 뭐 데리고 나가기도 했지만 거의 이제 너무 많이 죽이니까 조교들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군대에서 처리하는 거. 안매장했던 거. 안매장한 진짜 증거물들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군대에서는 지금은 군대의 이러한 문제들, 뭐 이렇게 군대에서 총기 난사를 했다던가 월북을 했다던가 뭐 그런 군대의 사건들 지금은 좀 오픈이 되고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에는 묻혀진 사건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 오빠가 대위까지 장교 제대를 했고, 오빠가 군부대에서 들은 얘기고, 그때 오빠가 저는 이제 신문기사에 나오기 전에 미리 들었는데, 이거 근데 사실 기사 안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기사가 터진 것도 있고, 그러한 비화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더 심했겠죠. 제가 들은 거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탈영해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뭐 아무튼 뭐 별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비인간적,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정말 지옥 같은. 근데 그 4주로 끝났으면 정말 다행이었을 텐데 4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4주 훈련이 끝나고 나서 B등급, C등급에서 B등급들에게는 또 종이를 나눠줘요. 지원서를 나눠줘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나가면은 얘네들이 너무 빨리 나가면은 그 억울하게 당한 내용에 대해서 얘네들이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또 문제가 될까봐 얘네들을 또 더 잡아둡니다. 6개월 동안 사회봉사를 한 것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서를 또 쓰게 해요. 그런 또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그걸 안 쓸 수가 없었대.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지원서를 쓰고 6개월을 또 군 생활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딱 원하는 부대로 다 이제 필요한 부대로 가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막노동, 진지 구축을 한다던가 도로를 공사한다던가 이런 억울한 그런 지원서를 그냥 동의서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주면 나가는 줄 알고 되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6개월을 또. 그래서 그때 6개월 또 그 실제 지원서를 어쩔 수 없이 내가지고 6개월 동안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가 또 다른 부대 가가지고 완전 막노동을 한 거예요. 뭐 그래서 막 그때 당시 그런 일화를 얘기 보면 강원도의 도로가 너네들 때문에 바뀌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책 내용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책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노조 대표라던가 체벌임금을 임금 체벌 관련돼서 노조를 만들었다던가, 어머니 마중길에 불량배가 몰려 끌려오고, 불량배로 몰린 거 그냥 얼굴이 불량하다.
달러빚이 밀려서 시장 좌판에서 말다툼하다가 술 한잔하고 고함치다가 춤추던 제비족이었는데 춤추던 파트너가 그런 고관 장교의 부인이라던가 뭐 이런 이유로 다 끌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진짜 이게 죽어라 이렇게 훈련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반항했다던가 뭐 운 나쁘게 맞으면 죽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진짜 뭐 지금의 뭐랄까 정말 지금의 북한 교화소 같은 곳? 말 그대로 진짜 지금의 북한 독재 정치 같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 80년대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채팅창에서 삼천교육대는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본인이 삼천교육대 한번 갔다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로? 와, 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 정말. 본인이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여기 갔다 와가지고 어디 하나 다치고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고소를 하고 그리고 뭐 감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자꾸 채팅창을 안 봐야 되는데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성년 비율이 이 정도 된다. 20세 미만이 24.8%로 거의 4분의 1 정도가 미성년자였다. 이 미성년자가 이러한 가혹한 그런 순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누구 하나 어떠한 진짜 신문 하나 이렇게 제대로 폭로한 신문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신문의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의 보도 먼저 보도록 하죠. 뿌리 뽑혀가는 주먹. 삼천교육대에서 이렇게 제대로 순화하고 있다. 중앙일보 한번 보죠. 낮에는 고행하는 승려처럼 육체적 훈련을 받고 밤에는 자아 발견의 시간을 갖게 돼 정말 다행이다. 되게 낭만적으로 썼다. 그쵸? 거기서는 죽어가고 진짜 막 안매장되고 있고 맨날 때려 맞고 그러고 있는데 밤에는 자아 발견, 낮에는 고행하는 승려처럼. 중앙일보를 자 말했으니 동아일보를 또 빼먹었었겠죠? 자, 동아일보 더 심해. 이제는 참회의 눈물과 땀방울에서 이 같은 흉터는 조금씩 씻겨가는 것 같다. 이 흉터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온 국민이 극구 바라던 바였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언론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을까요? 그때 당시 현실은 이때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랄까 이런 건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언론 왜곡인 거죠. 언론 왜곡.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시민들은 삼천교육대 끌려간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끌려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대. 진짜 우리 막 할머니나 막 이모들한테 들으면 너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니네 삼천교육대 보내버려야 된다고. 애들한테 우리가 막 애들한테 너 감옥 보내야 돼. 뭐 도깨비 할아버지가 뭐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것처럼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너 삼천교육대 보내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삼천교육대 자체가 나쁜 놈들만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선전이 됐다라는 거예요.